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ARP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고 실험해보고 또 직접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랜은 이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의 약자죠. 내부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이 있고요. 집 안에는 이제 공유기가 있죠. 이거를 스위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한 3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컴퓨터들은 다들 스위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를 노드라고 그냥 부를게요. 이제 스위치와 선으로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스위치와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직접 통신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뭐 예전에는 이런 방식도 사용을 했었죠. 그러면 노드 1에서 2로 요청을 보내면 이 선을 타고 데이터를 전송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노드가 만약에 많아진다면, 한 6대가 늘어난다면 노드 1은 모든 노드와 연결을 해줘야 내부에 있는 모든 다른 노드들과 통신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럼 그림이 매우 복잡해지죠. 딱 보기만 해도 전부 다 1대1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확장성이 매우 떨어지고 이제 뭔가 변경이 일어났을 때 바꿔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복잡하죠. 이 방법이 가장 빠르게 하겠지만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이 램 포트들도 이렇게 많지가 않겠죠, 보통.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뒤로 쭉 돌아가서 보통은 스위치를 통해서 중앙에서 스위치만 딱딱딱 연결을 하면 모든 스위치에 연결된 노드들끼리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노드 1에서 3로 보내려면 이렇게 타고 스위치로 보내서 스위치가 3로 보내면 되고, 2도 마찬가지고. 그럼 딱 하나씩만 연결을 하면 되겠죠. 요즘은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하고 있고요. IP를 192.168.0.1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2라고 할게요. 좀 크니까 줄여보겠습니다. 여기는 3이라고 할게요. 좀 알아보기 쉽게. 이거는 이제 프라이빗 네트워크 대역이죠. IP 대역이죠. 19168. 그래서 네트워크는 19168.0024라고 볼 수 있습니다. CIDR이 24비트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비트, 뒤에가 호스트 비트. 같은 네트워크에 있다면은 이 앞부분 192.168, 0까지는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IP는 어디에 할당이 되냐면 컴퓨터가 아니라 랜 카드에 할당이 됩니다. 이렇게 랜 카드를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려 놓을게요. 이 랜 카드를 이르는 이름이 참 다양한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해서 NIC라고도 하고, 그냥 뭐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뭐 랜 카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아까 약자였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이름이 있죠. 저희는 그냥 인터페이스라고 부를게요. 또 이더넷 카드라고도 합니다. 줄여서 ETH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름이 참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는데 어쨌든 인터페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하나, 둘, 셋. 또 뭐 아마존에서는 이거를 엘라스틱 이건가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트워크
Elastic Network Interface, ENI가 맞네요. ENI, Elastic Network Interface. 이런 게 이제 다 랜카드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많은데 인터페이스라고 하고 갈게요. 여기에 IP가 붙고요. 또 하나 맥 어드레스가 붙습니다. 이렇게 좀 읽기 쉽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선이 조금 밑으로 가면 좋겠고요. 여기도 조금 더 선을 위로 꽂아 볼게요. 그래서 IP라든지 맥 어드레스는 같은 네트워크에서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주소가 겹치는 거기 때문에 어디로 트래픽을 보내야 할지 알 수가 없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도록 IP 주소와 맥 어드레스를 할당했고요. 그럼 노드 1에서 노드 2로 이제 요청을 보내고 싶어요. 그럼 먼저 이제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거를 참조를 합니다.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를 해가지고 이 스위치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스위치에서 노드 2로 트래픽을 보내주겠죠. 근데 스위치는 이제 L2 맥 어드레스로 통신하는 계층이기 때문에 192.168.0.2로 보내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맥 어드레스로 통신을 해야 됩니다. 우선 이 선이 ENI가 아니죠. 인터페이스랑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스위치랑. 여기도 인터페이스 쪽으로 옮겨줄게요. 그래서 여기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것이 지금 스위치입니다. 얘는 그대로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노드 2는 아직 통신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맥 어드레스를 모르니까. 노드 1은 노드 2의 맥 어드레스를 알아야 통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건 IP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스위치한테 192.168.0.2가 어떤 맥 어드레스를 갖고 있는지 알려줘 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ARP예요. ARP는 Address Resolution Protocol. 여기서 어드레스는 맥 어드레스를 뜻하겠죠. 맥 어드레스를 찾아주는 통신입니다. IP로. 그러니까 IP를 맥 어드레스로 변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192.168.0.2 이게 1번 포트라고 할게요. 여기서 포트는 뭐 80번 포트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물리 포트를 말합니다. 스위치 포트라고 치면은 이렇게 포트가 나오죠. 이런 포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꽂힌 게 뭔지 스위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번 포트로 노드 1이 연결되어 있는데 얘가 19168.0.2가 뭔지 물어봤다. 그렇다면 스위치는 브로드캐스팅을 해줍니다. 192.168.0.2인 애가 누구니 하고 나머지 모든 애들한테 물어봐요. 이 선을 통해서 2번, 3번 포트로 전송을 하는 거죠. ARP를. 이제 이걸 ARP 리퀘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일치하죠. 그러니까 응답을 줍니다. 응답은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내 맥 어드레스는 0000 어쩌고 2야. 스위치는 그거를 노드 1한테 전달해 줍니다. 반대로 노드 3는 자기한테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폐기를 해버리죠. 그럼 이제 노드 1 같은 경우는 192.168.0.2가 이 맥 어드레스를 갖는다라는 정보를 캐싱을 합니다. ARP 캐시에다가 뭐 해시맵 같은 거라 생각하고 19168.0.2가 이것과 대응된다. 이 맥 어드레스와 대응된다는 정보를 저장해 둔 거죠. 이제 다음번에 19168.0.2로 요청을 보낸다면 맥 어드레스를 ARP 캐시에서 찾아서 엿다 보내줘 라고 하면은 맥 어드레스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맥 어드레스를 모를 때는 이렇게 ARP를 통해서 찾을 수 있고, 그 뒤에 내부 네트워크 통신들은 ARP를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IP랑 맥 어드레스는 이렇게 인터페이스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와 스위치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스위치가 중앙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각 노드들은 스위치만 연결이 되면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반대로 1.1.1.1 같은 우리가 내부에서 사용하지 않는 외부 네트워크로 트래픽을 보내는 경우는 라우터로 빠지겠죠. 네트워크 이제 마스킹을 해가지고 24비트니까 이 뒤에 것만 지워줍니다. 하나에 8비트죠. 앞에 24고 1.1.1.0 그리고 192.168.0.0을 비교해보면 다르죠. 다르니까 외부로 나가는 거고 19168.0.2는 마스킹을 해서 뒤에 8비트만 지워주면 똑같으니까 내부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로컬에서 통신이 일어나는 거를 아주 개요 정도만 살펴봤는데, 이걸 한번 직접 실험을 해보도록 합시다. 미리 제가 이 데브 컨테이너를 짜뒀는데 뭐 명령어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데브 컨테이너 파일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도커 컴포스 야물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거를 읽어서 써요. 그래서 192.168.0.024 로컬의 서브넷이 완전히 같습니다. 네트워크 주소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드는 이 데브 컨테이너가 실행될 이 개발 VM 같은 경우는 100번입니다. 19168.0.100. 왜냐면 이제 저희가 사용할 명령어가 리눅스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데브 컨테이너로 리눅스를 실행해가지고 리눅스 컨테이너를 실행해가지고 쓸 거예요. 그리고 도커에서는 맥 어드레스가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맥 어드레스를 도커에서 허용하는 대역을 사용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들은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저희가 직접 C나 러스트 같은 걸로 ARP를 짤 때 로우 소켓이란 걸 만들 거예요. 그때는 이런 특별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해줘야 됩니다. 게이트웨이는 0, 1. 도커에 이제 도커 파일에 가면은 이게 중요해요. IP route to. 저희가 IP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건데 그게 이 유틸이 깔려 있어야지 쓸 수 있습니다. ARP를 보내는 그런 명령어고요. TCP 덤프, 와이어샤크처럼 이제 패킷들을 까볼 수 있는, 근데 커맨드 라인에서 동작하는 커맨드 라인 유틸리티입니다. 러스트를 깔아주고요. 또 이제 관리자로 지정해 줬습니다. 왜냐면 아까 이제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로우 소켓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정리가 됐고요. 이 내용들은 사실 그냥 리눅스에서 실행되고 관리자 권한이 있고 필요한 유틸리티를 깔아서 리눅스에서 실행해 준다 까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데브 컨테이너를 여기 검색을 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거 3000만 다운이 나오죠. 이거를 설치한 다음에 리빌드 컨테이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show 로그를 누르면 대충 어떻게 컨테이너가 켜지고 있는지가 나오고요. 시간이 아마 좀 걸릴 거예요. 처음 컨테이너를 빌드할 때는. 컨테이너 빌드가 다 됐다면 이제 호스트 네임 빼기 i를 해서 현재 컨테이너의 IP를 이렇게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도커 환경에서 가상 스위치, 가상 이더넷 카드, 가상 인터페이스죠. 이더넷 카드가 인터페이스라 했으니까. 들을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해볼 거예요. 왜냐면 또 스위치를 직접 사고 그리고 노드도 막 2대씩 3대씩 마련해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가상 환경에서 진행을 할 건데 거의 이제 비슷할 겁니다. 그럼 이제 도커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네임스페이스라는 거를 만들어 줄 거예요.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 줄여서 NETNS라고 합니다. 그래서 NS1, 네임스페이스 1, NS2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거를 대충 각각의 노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다가 이더넷 카드, 인터페이스를 붙여줄 겁니다. 안에다 넣어줄게요, 그냥. 그래서 이더넷 카드인데 버추얼이니까 VETH라고 합니다. VETH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VETH2. 저희가 처음에 봤던 스위치 없이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끼리 연결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통신을 하는 방법입니다. 인터페이스들은 IP 주소를 갖고 있다 했죠. 이렇게 아까 저희가 봤던 거랑 똑같이 IP 주소를 넣어주겠습니다. 맥도 있겠죠, 맥 어드레스. 하지만 생략을 하고 IP 주소만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IP라는 명령어로 저희가 네임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어요. 도커도 이제 컨테이너를 띄우면은 각자 이 네임스페이스가 나눠져서 격리가 됩니다. 도커에서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리눅스 커널에 내장된 격리 기술, 가상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IP 명령어에서 NETNS,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란 명령어 쓰시면 되고요. add,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하겠다. 이름이 뭔지 써주면 됩니다. 네임스페이스 1. 그러면 이제 IP NETNS list라고 치면은 현재 존재하는 네임스페이스들을 볼 수 있습니다. NS1이 있죠. 그런데 이 명령어가 너무 기니까 이렇게 줄여 쓸 수 있습니다. 저희 자주 사용하는 ls 명령어를. 더 줄이고 싶으면 l만 해도 됩니다. 네임스페이스를 두 개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IP NETNS add ns2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IP NETNS L을 하면 두 개가 이제 나오겠죠.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이더넷 카드 그리고 얘 둘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진짜 선으로 연결된 것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그때는 IP 링크, 링크가 왜 들어가냐면 L2는 링크 레이어입니다. 맥 어드레스로 통신하는 이 링크는 레이어 2는 링크 레이어. 그래서 IP 링크 레이어에 add를 해주겠다. 뭘 add 해주냐면 버추얼 이더넷 카드를. 근데 1번 이건 이름이에요. L2에다가 추가해 줄 건데 버추얼 이더넷 카드 추가해 줄 거야. 근데 그냥 이름이고 type VETH라고 써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고정된 거고 이건 그냥 이름이에요. NS2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peer 그리고 peer name VETH2 이러면 동시에 VETH1과 2를 만들어서 연결된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직 네임스페이스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밖에 있어요. 이 상태로 그냥 만들어줍니다. VETH1과 VETH2를. IP도 없고요. 그냥 딱 이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아직 네임스페이스에 들어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IP link set VETH IP 링크 레이어죠. set 뭔가 이제 변경한다는 겁니다. 변경할 건데 VETH1을 변경할 거예요. VETH1을 네임스페이스를 NS1으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IP NETNS EXEC NS1 이 명령어들이 지금 너무 긴데 특정한 네임스페이스에서 명령어를 실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특정 컨테이너에서 명령어를 실행하듯이 네임스페이스 1에서 명령어를 실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다가 IP 명령어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IP link ls라고 치겠습니다. IP link ls라고 치면은 이제 인터페이스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냥 IP link ls를 하는 게 아니라 네임스페이스 1에서 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 VATH1이 있죠. 근데 제가 그냥 이걸 실행해 보겠습니다. IP link L로 줄여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없죠, VATH가. 아까 6번이 VATH였는데 없습니다. 왜냐면 네임스페이스 1에서 실행했으니까. 저희는 지금 그대로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서 했기 때문에 잘 보면은 VATH2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안 넣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VATH1만 1로 들어간 거예요. 1만. 이거 좀 돌리고 싶은데 얘만 쭉 들어간 거죠.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IP NETNS EXEC NS2 네임스페이스 2에서 실행하겠다. IP 링크 링크 쇼를 하든 그냥 링크 L만 쓰든 괜찮습니다. 그럼 아직 없어요. VATH2가 없죠. 정말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것들만 있습니다. 참고로 얘가 루프백 L5가 루프백입니다. 127 0.0.1 그래서 이제 넣어줘야겠죠. IP 링크 set VATH2를 네임스페이스를 NS2로 넣어주겠다. 이러면 얘도 이제 들어가서 딱 이 모양이 되는 거죠. 아직 IP는 없는데 딱 이 모양입니다. 그러면 IP NETNS EXEC NS2 NS2에서 실행할 거고 IP 링크 이제 VATH2가 네임스페이스 2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결된 거는 여기 NS1에 있는 이더넷 카드죠. 선으로 연결돼 있다 했으니까요. 물리적으로 선으로 연결되는 게 인터페이스지만 얘는 VATH니까 가상의 선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IP를 할당해야 됩니다. 왜냐면 IP가 없습니다. IP가 없어요. 얘는. 아직은 할당을 안 했기 때문에. IP는 어떻게 하냐면 IP NETNS EXEC NS1에서 IP 할당해줘야겠죠. 이제 왜냐면 VATH1, 2를 각각 네임스페이스에 넣었으니까. 그래서 NS1에서 실행할게. IP 어드레스 추가할 거야. 192.168.0.1 그리고 24. 그 다음 디바이스. 디바이스도 이더넷 카드 같은 거겠죠. 디바이스는 ETH1이야. 네임스페이스 1에 있는 디바이스 ETH1. 이 IP를 할당해 줄 거야. 아 근데 여기서 24비트는 네트워크 비트야. IP 하나만 할당해 주는 건데 이제 네트워크 마스크를 얼마나 써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죠. 할당을 해줬습니다. IP NETNS EXEC NS2 똑같죠. IP 얘들 192.168.0.224 dev VATH2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IP NETNS EXEC NS1 IP L 이제 네임스페이스 1에서 링크 레이어를 쭉 보여주는 건데 링크 레이어는 이제 이더넷 카드들 쭉 나오죠. 근데 이렇게 해도 IP가 보이지 않습니다. IP를 보려면 이제 A를 써야 됩니다. A를 쓰면은 아까 봤던 거에 추가적으로 IP를 보여줍니다. 좀 명령어들이 많으니까 헷갈리는데 아까는 L로 했죠. 링크 레이어로. 링크의 약자입니다. IPL 링크의 약자예요. 이때는 IP가 안 보이는데 ADDR 약자 A ADDR을 하면은
IP 주소까지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ADDR까지 알아놓으면 좋겠죠. 네임스페이스 2도 IP가 잘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VETH2에.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뭐 이더넷 카드, 네트워크 카드, 뭐 NIC 이런 거는 다 맥 어드레스와 IP 어드레스를 들고 있다, 바인딩 돼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잘 보면 스테이트가 다운이에요. 스테이트가 다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통신을 할 수가 없어요. 핑이라는 뭐 유틸리티는 많이 아실 텐데 한번 핑을 쏴보겠습니다. 근데 그냥 쏘는 게 아니라 IP, initNS, exec, ns1 ns1이란 네임스페이스에서 VETH1을 통해 쏠 거예요. 여기서 핑 192.168.0.2 여기서 1로 쏘는 거죠. 여기서 1로 쏘는 거예요. 하면은 unreachable이라고 나옵니다. 닿을 수 없다. 왜냐면 다운이니까. ETH 자체가 다운이니까 둘 다. 그래서 IP, initNS, exec, ns1 네임스페이스 1에서 이 VETH1을 먼저 켜줄게요. IP link set VETH1 up 해주면 됩니다. 링크니까 이더넷 카드 만질 거고 set 뭔가 바꿀 건데 얘거를 바꿀 거야. VETH1을 up으로. 이러면 이제 IP 링크만 치면은 VETH가 이제 up으로 나오게 됩니다. up으로 나오죠. 그래도 여전히 IP initNS exec ns1 한 다음에 핑 192.168.0.2를 해서 네임스페이스 1에서 얘를 통해서 일로 핑을 쏴도 오지 않습니다. 보냈지만 오지 않는 거죠. 아까는 얘조차 꺼져 있었기 때문에 unreachable 어쩌고 나왔는데 지금은 응답이 오지 않아요. 100% 패킷 로스가 나죠. 그래서 얘도 켜주겠습니다. VETH2도 exec ns2겠죠. 이제 조금 적응이 되죠. IP 링크 이더넷 카드니까 set VETH2 VETH2를 바꿔주겠다. up으로. 그럼 IP initNS exec ns2 IP L 링크를 줄여서 L로 하면은 이제 up이 됐죠. 이제서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핑 192.168.0.2로 이러면 잘 오게 됩니다. 이 외에도 뭐 많은 속성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일단 가장 간단한 구조로 만들어 봤습니다. 직접 다이렉트 연결이죠. 스위치를 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더넷 카드끼리 연결을 해서 1대1로 주고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IPNEIGH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IP, initNS, exec, ns1 네임스페이스 1에서 실행해 줘야겠죠. 이건 아까 저희 ARP 캐시 같은 건데 192.168.0.2는 이제 이런 맥 어드레스를 갖고 있고 이쪽 이더넷 카드로 보내야 된다 라고 들어있는 거예요. 192.168.0.2 이 맥 어드레스 이쪽 이더넷 카드로 보내라. 그래서 ARP 캐시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네들은 선으로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게 만들어진 상태예요, 애초에.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NS1에서 핑을 엄한 놈한테 보내봅시다. 전혀 상관없는 애죠. 1.1.1.1 1.1.1.1 말고 192.168.0.3 존재하지 않는 IP에 보내보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그런 노드죠. 내부인데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IP NEIGH를 쳐서 이렇게 테이블을 ARP 캐시죠.
네이버 테이블이라고도 하고 ARP 캐시이기도 하고, 일단 러프하게 생각하면 얘가 ARP 캐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failed라 됩니다. 얘를 조금 더 빠르게 하면은 핑을 하고 바로 이렇게 하면은 incomplete가 됩니다. IP를 보내면은 알아서 ARP를 쏴줘요. 왜냐면 얘는 지금 맥 어드레스를 모르잖아요. 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라고 해서 맥 어드레스입니다. 얘는 맥 어드레스를 모르니까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incomplete니까 안 끝났어. 구하는 중이야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3초인가가 지나면 failed가 됩니다. 3초 동안 못 찾으면. 이거는 뭐 환경마다 초가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실험해 보니까 일단 이 도커에서는 3초더라고요. 대충 3인가 5초인가. 그래서 처음에 incomplete가 나가고 그 다음에 fail이 됩니다. 그런데 AR 핑을 보내볼게요. 이게 진짜 AR 핑을 보내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ARP 리퀘스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핑은 이제 L3죠. 얘는 L2입니다. 192.168.0.4로 보낼게요. 없는 애죠. 없는 애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이버 테이블을 확인해 보면 아예 ARP 캐시 자체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ARP는 애초에 이 ARP 캐시를 안 만지게 설계가 돼가지고 ARP 캐시를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ARP 캐시가 이미 있으면 ARPing을 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ARPing을 쏴볼 목적으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캐시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핑을 쏴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핑을 쏘게 된다면은 자동으로 이런 ARP 캐시를 업데이트 치고 하는 작업을 해줍니다. 나중에 이제 ARP를 보내는데 왜 ARP 캐시가 업데이트가 안 되나 하고 이제 좀 머리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작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네임스페이스에서 이 VETH끼리 통신하는 게 아니라 스위치를 통해서 가상 스위치, 브릿지를 통해서 통신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